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진심으로 패딩을 꺼내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뉴스를 딱 키니까 오늘이 가을 중에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 주식시장도 쌀쌀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오늘 그나마 선방했던 게 컨택트였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우선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선주가 활발하면 증시가 고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코스피 2400선이 고점일까요? 조금만 더 매물 소화를 하고 위로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데 저희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시황관을 바탕으로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오늘 사실 상승 종목이 몇 없긴 하지만 LG화학은 올랐습니다. 배터리 사업 분사 계획으로 잘 나가던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주주들은 울상이었는데요.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이런 주주들을 위해서 LG화학 측은 어제 2022년까지 한 주당 10,000원 이상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모아텍입니다. 이 모아텍은 다른 종목들은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지만 이 종목은 상한가를 유지가 됐습니다. 이 3거래일째 상한가인데요. 놀라운 점은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 급등 현상에 언제까지 나올지 참 궁금한 종목이네요. 다음 종목은 빅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전까지만 해도 IPO 대여라더니 오늘 상한가 터치 후 심지어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이 마이너스 4% 하락됐는데요. 주주들은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평가된 상태일까요? 전 세계 팬들인 아미가 사주는 종목인데도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의 움직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 종목은 KNN입니다. KNN은 오늘 일부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KNN도 강했습니다. KNN은 12%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스코넥 보도록 할게요. 에스코넥은 모멘텀이 참 많은 종목입니다. 본 사업은 휴대폰 금속 부품 회사인데요. 오늘 오른 이유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이 새 폐기물에 나오는 바이오메탄을 태양열을 활용해서 수소와 카본을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정세균 총리의 수소 발언에 힘을 얻었습니다. 장후반에는 결국 상한가까지 도달이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비중이 많은 종목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봐야 되는지 전문가에게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빅히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빅히트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부터 굉장한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상장 이후에 오늘 따라잡는 공격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갔고 상한가도 터치도 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큰 그룹이 주가 되어서 이제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떻게 보면은 수익 전체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리스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내년부터는 아마도 군입대 관련한 이슈들이 점화가 되면서 관련한 이슈로 인해 이제 아무래도 실적 불안감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빅히트에 있는 세븐틴이나 여자친구나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큰 폭의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외에 뭐 SM이나 YG나 JYP를 볼 때 지금 SM이나 YG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고 적정 주가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를 한번 책정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우선은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면은 우선은 아침 시간 내에 이제 30만 원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이 물량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많이 내려온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올라왔을 경우 기술적 반등을 이루어질 때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7만 원 부근이나 이상 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22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 이후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고 관심도가 많지만 어떻게 반면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미완성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빅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코넥 알아볼게요. 오찬호 전문가, 이 종목은 참 모멘텀이 많은데 오늘은 수소로 올랐잖아요.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휴대폰 모듈로도 한번 관심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번 이제 9월 달에는 한 번은 온실가스를 자원화하는 기술로도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안 달고 꽉 찬 상한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금일 이제 오전에 이제 제2차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좀 열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2040년도까지 이제 연료전지 8기가와트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제 수소법 개정안까지도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제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의 이제 긍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이거 향후 20년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코넥의 이제 기술이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음식물과 축산 그리고 분뇨 등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이제 바이오 메탄을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소와 탄소를 이제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요 기술이 이제 오늘 부각이 돼서 장중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내려왔는데 반대로 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국무총리의 발언과 직결되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는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실가스의 자원화 기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기술 관련된 것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이 종목이 크게 2,5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 적이 사실 올해 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물량대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많이 소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과연 내일까지 이루어질지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잠근 상태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내일 만약에 이제 2,4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난다면 이제 52주 신고가인 이제 2,900원 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30-40% 아니 100% 정도까지도 상승했던 탄력이 있었던 섹터가 바로 이제 수소 경제 섹터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2,4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에스코넥은 2,400원 구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현금 전환이 답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저희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어려웠죠. 네네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두산 밥캣이요. 아, 두산 밥캣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8,700원에 네. 한 44%, 45% 정도 갖고 있어요. 44에서 45%요. 네. 28,700원에. 네. 아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그래도 이 종목 1.3% 빠져서 조금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니, 네. 한 2달 전에 샀는데 네. 계속 올라갔던 애가 3만 원대에서 계속 부딪혀서 떨어지니까. 아, 정말 그러네요. 지금 3만 원을 네. 자꾸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네네. 혹시 3만 원이 목표가는 아니실 테고 어디까지 보고 네네. 계세요? 한 3만 4천, 5천 원 정도. 한 3만 4천 원까지는 보고 계신데 이쪽까지 네. 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3만 원에 부딪혀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예, 아니면 뭐 네.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 3만 원에는 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식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 8월 14일 날 처음 시작했어요. 아, 8월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더 잘 도와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지금 주식을 8월부터 하셨고요. 지금 두산 밥캣 때문에 지금 3만 원에 지금 자꾸 팔까 고민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주식을 시작하시게 된 게 광복절 기념으로 한번 진입을 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종목이 네네. 어떤 기업인지는 혹시 살펴보고 진입을 하셨나요?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서 주 영업을 하는 중장비 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 밥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경기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설 어떻게 보면 정책들 있죠. 인프라 조성이나 우선 얘가 이제 최대 수혜 기업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을 당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내세웠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된 상황이고 미국의 대선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모회사인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기대감도 존재를 하지만 두산 마켓만 보면은 약간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든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뉴딜 관련한 정책들이 나타나요.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산 밥켓이 이제 최대 수혜 기업이 된다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내년 초까지 한번 보셔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우선은 최대 주주인 어떻게 최대 주주인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관련해서도 지금 4달 본입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매각 절차를 연내에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올해 말까지는 굉장히 박스권 형태로 매집 구간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누구한테 또 매각이 되냐? 만약에 이제 두산 밥켓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못하는 기업에게 이제 매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는 좀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은 뭐 실적 기대감을 한번 노려본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로는 한 33,000원 이상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33,000원 이상 가격대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된 매물대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가격대를 쉽게 못 올라갈 거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실적 관련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8,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비중 축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34,000원 말고 33,0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삼 갑캣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하면은요, 오랜만 하트 일주일에 2번 기다립니다라고 이렇게 또 응원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재방송도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새벽에. 이렇게 또 기분 좋은 문자를 확인해 봤고요. 첫 번째 문자는 DKT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92원에 20%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하고 4170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다음 문자는 최병진 전문가님을 탁 언급해 주셨네요. 오늘 너무 힘드네요. 넥슨 GT 12,400원에 비중 15%.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병진 전문가의 진단을 부탁합니다 하고 236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문자 풀어볼게요. DKT는 22,292원 좀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창호 전문가. DK 락은 정말 잘 가는데 DKT는 이 휴대폰 관련해서 조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부근에서 만약에 이제 18,000원 정도가 깨진다면은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KT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연성회로 기판 모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이제 휴대폰 관련된 매출이 이 회사 1년 매출의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이제 사업 다각화를 여러모로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고 두 번째 분야가 이제 5G에 들어가는 안테나 부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번 이 내용 5G 안테나 개발한 것이 바로 퀄컴에서 채택했다는 소식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약간 좀 소외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KT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바로 7월 달 부근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이제 5G 개발한 이제 안테나 부품이 퀄컴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에 이제 한번 이틀에 걸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선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인데요.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현재 뭐 매수가 대비하면은 약 한 14, 15% 정도 현재 손실 구간이실 텐데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한 번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있은 후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자리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달 내에 이제 제자리로 내려와야 이제 정상인데요. 현재 가격대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저점인 한 18,000원 부근에서 이제 22,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바닥을 깨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 경우에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 폴드 2까지 이제 출시된 마당에서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아이폰인데 결국 아이폰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이 아니라 이제 한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고서 약간은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DKT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넥슨 GT 골라봤죠. 넥슨 GT가 12,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인데요.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최병진 전문가 탁콕 집어주셨는데 넥슨 GT를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2,8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어요. 수익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익 보고 떨어지면 괜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고
비중을 확대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날 원래 같았으면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인기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넥슨의 이제 중국 정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지금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시스템화하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지루함이 길어지고 이제 시장까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걱정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는 물량을 한 번은 확보해 나갈 매집 구간으로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4,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천천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지금 9월달 출시 기대감을 올라왔을 때 그때 맞춰서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구간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과거의 스타트 시점과 지금 고점 대비를 할 경우에는 지금 2차 시세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 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나타나고 출시가 된 후에 3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비중 확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고점 넘어서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다시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힌트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고요. 현대차그룹 유통과 수소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첫 대외 행보는 수소 경제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은 5글자네요. 우리나라 동부 지역은 늘 안녕합니다 하는데 강원도 좋아하시나 봐요. 유머고요. 이 숨은 의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3글자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테마주일까요?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테마주가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테마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힌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현대차 그룹 유통과 수소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데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정의선 회장일까요?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은 왠지 오늘장에서 특징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종목 힌트 좀 더 주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최근에 이제 신임 회장으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승계하는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맞춰서 수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지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에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 관련주들의 한번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맞춰서 현대기아차 그룹사 내부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지금 정의선 회장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 수소차 관련한 부분 그리고 수소차 관련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약간의 빡세권 장세 그리고 불안한 장세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프로그램 끝까지 함께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볼게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3글자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테마주일까요?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테마주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오창록 전문가, 이 종목은 어떤 테마를 품고 있어요? 네,
혹시 어떤 테마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혹시 제인 앵커님은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네. 좀 뭐 포장, 골판지 관련은 좀 잘 움직이더라고요. 이쪽 종이 테마인가요? 저는 그냥 다른 거 말고 네. 테마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진짜 테마? 네, 진짜 테마에 집중을 네. 해서 테마가 좋은 종목을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 테마란 단어에 집중해서 힌트를 보시면은 종목이 아마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힌트가 끝인가요? 네, 일단은 정말 테마에 간단하게만 주목하자. 일단 네. 간단하게만 드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MTN 실시간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갈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삼성 SDI를 네, 그 2차 전지라고 할 때 내가 10만 원대 네. 사가지고 그래서 30만 원 딱 찍을 때 팔고 조금 팔고 또 내려왔을 때 또 사서 종가가 15만 원대인데 네. 내가 25만 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어제 25만 원이 깨지려고 하고 25만 원이 좀 팔으려고 했더니 안 팔렸어요. 아, 혹시 그래서 저기 종목이 삼성 LG SDI가 맞으실까요, 그랬으니까 시청자님? 얘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오르려나. 상담.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은 지금 종가가 43만 원 정도인데요. 삼성 SDI가 맞으실까요? 우선지 삼성 SDI 우선주. 아, 삼성 SDI 우선주요? 네. 그러면 매수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성 SDI 우선주를 네. 처음에는 10만 원에 사가지고 아, 그게 네네. 30만 원까지 가서 네. 내가 반을 팔고 아, 반은 가지고 있다가 잘하셨어요. 내려와서 한 20만 원대 사서 네네. 그래서 이제 단가가 15만 원이 됐는데 아, 네. 내가 15만 이거 원. 25만 원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어저께 25만 원이 깨져서 내가 25만 원에다가 조금 내놨더니 안 팔렸어요. 아, 비중은 어떻게 그래 오늘 되신다 25만 하셨죠? 원이 그래 LG 화학도 그렇게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또 갈라나 상담을 지금 들어보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수익 아주 크게 보셨는데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지금 한 10% 돼요. 10%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는 왜 사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냥 아까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셨다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 도와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 최근에 30만 원 넘게도 갔잖아요. 네. 그 이상 더 갈 수 그때 30만 있을까요? 원대 내가 반을 팔았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2번 갔으니까 또 갈 수 있을까요? 3번째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이제 올해 한 초반에 사신 거죠? 올해 초반에. 그래 아직도 돈은 좀 남았걸래 그걸 네네. 더 가져갈까. 그래서 저 같은 LG 경우는 화학 일단 요 찍으려나. 삼성 SDI 우선주나 어떻게 보면 삼성 SDI 본주, 보통주나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여요. 아무래도 기업이 네, 삼성 2차 SDI다 전지라고 보니까.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요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도 뭐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추가 매수 다시 하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왜 그러한 부분인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설명 같은 경우는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삼성 SDI 보통주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삼성 SDI 15만 원에 사셨다길래 와 이거 엄청 오래 들고 계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뭐 삼성 SDI 우선주니까 아마 올해 초반에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지나갈수록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보다 매출액만 해도 10% 이상의 이제 상승이 이제 현재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분기 매출이 아마 한 3조 정도 될 거예요, 이번에.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 SDI 회사 아래에서도 사업부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업부의 매출액이 코로나 발병하기 전인 1분기보다 다 좋아졌어요, 지금 예상 자체가.
그러면 네. 요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과연 요 삼성 SDI란 회사의 실적이 이번에 3분기에 지난번보다 다 좋다고 하는데 아직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지만 혼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를 약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매수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시청자님의 이제 뭐 매매 스타일도 지금 제가 이제 보유 기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종목이라면은 매수하셔서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더 때문에 떨어지면 매수하고. 네, 예.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원래 삼성전자 우선주가 네, 오래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밑까지 하는데 다 돈을 많이 먹었는데 삼성 SDI도 이게 아니 25만 원이 어디 깨지걸래 네. 상담을 드린 거예요.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더 가져갈까요? 네, 좀 더 가져가시고 많이 좀 빠졌다. 오늘 다행히 포함이야 그게 우선주가.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삼성 SDI는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뭐 빠졌다 올랐다 그런 부분에는 약간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좀 길게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이제 3분기 실적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거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제 답변을 또 제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반기에는 이제 중대형 전지 쪽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이번 3분기부터 개선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대비를 해서 이제 26%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예상이 되지만 3분기와 4분기 사이에는 이 26%보다 더 큰 실적 개선이 현재 예상이 돼요. 그럼 그 네. 말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워낙 파워풀하세요. 저 아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딱 요때 매수를 해보세요.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냥 팔까?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조금씩 예전에 이제 저 위에서 파셨잖아요. 잘. 네. 네, 그 부분은 그 수량만큼을 조금씩 채워 넣어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요 30만 원까지 갈 때는 10만 원대 샀는데 내가 물을 탈래도 계속 올라가서 네, 맞아요. 원래 이제 항상 샀다니까. 배 아픈 게 그렇게, 매도하고 예. 나니까 올라가서 이제 못 예. 참겠다 하고 매수를 더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빠지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세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매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이 그 정할 수가 있어요. 기회는 항상 오거든요. 기회는 항상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삼성 예. SDI 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23만 원, 22만 원부터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목표가는 내년까지 보시면은 저는 35만 원 이상까지도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이 네. 주식을 그전에 좀 했는데 큰 거 다 몇 가지 좋은 것만 했거든요. 먼저 LG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래전에 샀는 걸 액면분할 해가지고 네. 10주 사는 게 500주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런 깊은 사연이 그거- 있었군요. 예. 그래도 수익 지금 내가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더 큰 수익 예. 보시고요. 또 전화 주세요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기분 좋은 수익 전화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과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인데요.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종목 추천 주셨을까요? DK락, CJ 대한통운, LG전자, 셀리버리. 오, 지금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다 최근 추천주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최근 드렸던 DK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DK락이요. 이게 지금 최근 추천주인데 4거래일 만에, 단 4거래일 만에 32%가 넘는 수익률 주셨습니다. 계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오늘마저 상승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버틸 드리겠습니다. 각일까요? 네. 우선은 DK락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번 주에 좀 약속을 드렸던 종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게 좋다. 그 전에는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수익 금액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DK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소차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더 K 잠금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흐름에 맞춰 4거래일 만에 이제 30% 이상이라는 급등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을 봤을 때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종목이 3강이라고 이제 3강 MNT를 볼 수가 있는데 관련한 이제 주도 테마 섹터 중에서 대장주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추가적으로 먼 구간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간략하게 보자면 이미 신고가는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은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K락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사실 수소 산업이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좀 리스크잖아요. 지금에서 좀 비중 축소 의견은 없으신 건가요? 그렇죠. 수소차 하면은 약간의 걱정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수소 관련한 시장 규모가 2050년도에 1경 2천조 원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 시장보다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장 그리고 미래 가치를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라도 전기차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한 기술력을 이제 개발하려고 여러 국가들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잠재력이 있는 섹터다. 지금부터 한번 모아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K락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4거래일 만에 3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주신 바로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제일기획, 제우스, 캠트로닉스. 역시나 큰 수익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저도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추천드렸었던 이제 그리스 신의 종목인 제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우스 차트를 보니까 엄청난 게 딱 변곡점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이 나오던데 지금 11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수익률 주신 거거든요. 이 엄청난 딱 포인트를 주셨는데 더 버틸 각일까요? 네, 일단은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2만 원으로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죠. 그래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버틸 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이제 매수가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좀 엄청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뭐 크게 이제 VI 위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시장 상황 따라서 좀 밑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을 매도를 하고 이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까지 상향을 해서 나머지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머지 물량은 팔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오창호 전문가, 이 전고점에서 좀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데 그럼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제일 크게 형성이 됐었던 바로 9월 14일에 이제 340만 주 거래된 날에 비하면 이제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 약 3분의 1 수준인 약 150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로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340만 주보다 약간 적은 물량으로 슬금슬금 올리다가 실제로 거래량을 엄청나게 실으면서 이제 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상향한 이유는 그 위로 갈 확률에 더 많이 이제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제 절반을 팔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절반으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우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디케이라, 수소차 후발 대장주, 더 날아갈 종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제우스, 시장이 흔들려도 갈 길 간다. 절반 익절, 목표가 22,000원으로 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 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공개할게요.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6글자입니다. 현대차 그룹 유통과 수소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데 최병진 전문가, 현대 글로비스가 오늘 특징주에 딱 떴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이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과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종합 유통 물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 주주인 정의선 회장의 지금 관련한 수혜의 관점 그리고 전략적인 사업에 맞춰서 대장주격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전기차 이 두 부분을 이제 미래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 EV, 코나 전기차가 이제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위축된 상황이고 오히려 수소 관련해서는 공급망을 확대한다. 출하센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소 인프라를 구축을 한 뒤에 수소차의 판매량을 높이는 전략으로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니콜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소 관련해서 이제 대장 기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트럭을 앞세우면서 전 세계 시장에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기술력 그리고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수소 관련한 기술력이 부각받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소 트럭 또한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판매를 진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현대 글로비스가 수소 관련한 부분 그리고 수소 공급까지도 글로벌로 확대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수혜 관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CJ 대한통운이든 지금 굉장히 우량주격 종목들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국의 대선이 또 11월 3일 날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관망 자금들도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또한 물류 사업 관련해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대 글로비스 또한 본업에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 상승 기조가 오히려 수혜 관점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대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올라온다고 하면은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34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추세가 상방을 확고히 하는 시점이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20만 원 부근만 빠르게 탈환해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목표 주가로는 25만 원 부근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길게 잡아올 필요가 있는 게 이 종목은 저라도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모아갈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리고 정의성 회장 관련해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였습니다. 더 올라가기를 저희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5글자고요. 우리나라 동부 지역은 늘 안녕합니다 하는데 오창록 전문가 힌트가 참 어려운데 채팅창에서 왠지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동부, 동부를 네. 영어 단어로 바꾸고 네. 안녕을 영어로 바꾸면 됩니다. 네, DB 그럼. 하이텍을 네, 알려주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DB 그룹 계열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인데요. 계속해서 좀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이제 방향성이 좀 상방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좋게 나오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2,4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9% 정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약 77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의 실적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5%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었던 2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기반에는 바로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업체들의 이제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ASP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하면서 회사에서 하나를 팔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은 바로 회사의 실적으로 이제 직결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를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약 45에서 55% 차지를 하면서 중국과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큰 편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관련된 업체들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쌓아왔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DB 하이텍 자체의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회사가 사실은 2015년도에 자본 잠식까지 갔었던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뼈를 꺾는 노력으로 올해 말 이제 부채 비율이 약 55%까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향후 모멘텀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큰 폭의 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조정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여기 딱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서는 이제 이따금씩 계속해서 성공적인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주들이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못 보여줬지만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이었습니다. 하나 더 종목이 남았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고요. 오창록 전문가의 세 글자 종목. 이 종목은 어떤 테마주일까요? 하는데 어떤 테마주죠? 네, 일단 그냥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회사 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눈치를 많이 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 그리고 보톨리늄 톡신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 향후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하반기 이제 이 회사의 캐시카우인 이제 필러 시장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다가 조금씩 회복, 그리고 이제는 성장 단계에 좀 접어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톨리늄 톡신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좀 허가가 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중국으로도 실제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만 되면은 그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끝나면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